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제적 의원 109명 가운데 18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 국회 표결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반발해 3일 오후 3시 30분쯤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1박 2일에 걸쳐서 무려 26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요. 어제 오후 5시쯤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표결은 단 3분 만에 통과가 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90명 의원이 참석해 189명이 찬성, 1명이 반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2명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요. 김재섭 의원은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표결 직전에는 이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중이었는데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발언 끝에 곽 의원이 투표가 시작되면 발언을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후 우원식 의장이 발언을 중단시키자 국힘 의원들은 왜 발언을 막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결정에 반발해서 이제 표결에 불참한 건데요. 근데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건 국민의힘 역시 알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한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이러한 걸 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던데 그냥 무기력하게 민주당이 하는 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네. 달리 막을 수 없는 방법이 없지만 이제 마지막 카드로 특검법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24시간이 국회법상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응은 모두 다 하자는 취지이고요. 또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통과 지연을 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법안을 올렸을 때 반대 토론을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에 반대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 주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대통령 법률 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데요. 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보자 라면서 말을 시작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만에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8명에 대해 압류를 걸고 소송하면 군으로서도 승복이 어렵다라고 발언해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그래서 사람을 장비처럼 다루는 거냐.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느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 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의원 텔레그램 방에서도 칭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굳이 이제 참석을 해서 표를 던졌어요. 안철수 의원은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입법기관의 한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론과 상관없이.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에 본인들의 어떤 의지를 좀 관철시키고 알리고자 함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네. 본인들의 소신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안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 표결 직후에 이제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당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향후 정부와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 의원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시작 전에 이미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직 표결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는 하지만 헌법 기관의 양심으로 이러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굳이 들어가서 당론과 다른 이제 결정을 한 것은 여론전 의도와는 무관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빠르게 입장을 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을 거고요. 여당의 강경 대응과도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오늘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이제 여당이 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 역시 연설 보이콧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쌓는 일환으로도 강경하고 빠르게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 제2요구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최상병 사망 일주기가 가까워지기도 했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 점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탄핵 소추안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여권 내에서는 더 큰 변수로 다음 주 중에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큰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는 일주기 내 나오기 어렵다고 여권에서도 보고 있고요. 네.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경찰 중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고 대통령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권 핵심 관계자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이 더 요동이 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혹은 수정안 논의를 하거나 이 결정을 좀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 주가 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만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탈표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 특검법에 찬성을 했던 김재섭 의원도 민주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이처럼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과정이나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를 여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재표결에 찬성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설사 특검법 자체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내용을 떠나서 찬성할 수 없는 분위기, 또 전국적으로 경색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긴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초 오늘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물론 이 윤 대통령이 개원식 불참까지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다음 주 예정됐던 8일, 9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걸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방송사법, 검사 탄핵안 등 쟁점 법안과 탄핵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역시 여야의 의사일정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소폭 개각을 단행했어요. 총선 후 첫 개각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폭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틀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는 여권에서 이제 방통위 운영 정상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에는 각각 김병완 기획재정부 1차관,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임명했는데요.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여당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일단 이진숙 후보자 지명에 즉각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요. 심지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긴급 성명을 내고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다. 김재철 전 사장 시절 홍보국장, 기획조정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노조 탄압에 전면에 섰다. 부적격한 인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직에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긴 소감을 발표했죠. 네, 그 이진숙 후보자를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강단이 있고 만만치 않은 추진력을 가져서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인사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후보자도 이례적으로 긴 인사말을 통해서 이 방통위 운영 체제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본인이 맡은 소임을 끝까지 다 밀어붙이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전임 방통위원장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안을 추진한 바 있어요. 그래서 야당을 향한 경고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 이 후보자가 한 발언을 잠깐 소개를 하면 네. 뭐 탄핵을 한 정당은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과연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는가라고 되물었는데요. 또 뭐 바이든 난리명 같은 보도라든지 아니면 청담동 술자리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나 기사가 가능했겠느냐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방통위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가 과방위입니다. 여기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벌써부터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를 벌써부터 걱정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고요. 네. 청문회가 잡히게 되면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임명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즉각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국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제 여야의 전당대회 상황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남권과 수도권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이런 상황이면 수도권 당심도 이 당대표 선출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당권 주자들이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당원 만나는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네. 영남권 당원이 40%, 수도권은 37%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인데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표심으로 꼽히죠. 최근에 나경원 후보가 TK 출신, 대구 경북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대구에서 전략적 협력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이제 수도권 후보인 나 후보가 TK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격한 설전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당내 기류는 어떤가요? 뭐 전당대회 이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너무 네거티브 과열 양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고요. 네. 누가 되든 간에 당이 심각한 내홍에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나머지 세 후보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에는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오갔기 때문에 친윤석열계와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네. 매일같이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불거진 이슈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난 1월 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보낸 문자를 보고도 답장을 안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1심 논란인데요. 나머지 3명 후보가 일제히 한 후보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지금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이 확인됐다. 뭐 예의가 없다. 총선 승패를 가를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었는데 한 장관의 미숙한 대처로 총선에서 졌다 등 비판이 쏟아지면서 전대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만큼 의외의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네,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를 두고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이 쏟아진 만큼 뭐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 전 의원의 출마설을 두고 당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좀 부식시킬 수 있고 전대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다른 쪽은 김 전 의원이 얻을 정치적 실익이 없다. 오히려 들러리 선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